당연히 나눠야지. 가족끼리.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6년. 워킹맘을 대신해 손주를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은 할머니, 주말은 엄마. 그렇게 평화롭던 일상이 교통사고 한 번에 깨졌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 아이가 겪을 고통의 값이었습니다. 미영아, 형님네한테도 1,000만 원씩만 나눠주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깊고 깊은 금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에게 며느리 김미영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미영아.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들지. 아이는 내가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 영숙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박준서가 태어나고 미영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미영은 준서를 시댁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도 정말 감사했어요. 뭘, 우리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고생은 미영이가 하지. 영숙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주 미영은 용돈을 드리려 했지만 영숙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손주 보는 게 무슨 돈이냐며 그 돈으로 살림이나 보태라고 했습니다. 대신 주말에 준서에게 맛있는 것이나 많이 먹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6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할머니와 함께,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보냈습니다. 5살이 된 준서는 할머니만 보면 꼬리를 쳤습니다. 할매, 오늘 뭐 해? 우리 준서, 오늘은 공원 갈까? 좋아. 준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영숙의 일상은 손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면 준서를 깨워 밥을 먹이고, 오전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점심 먹고 낮잠 재우고, 오후에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미영도 시어머니께 늘 감사했습니다. 명절 때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고, 생신 때면 용돈 봉투를 꼭 챙겼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드려요. 아이고, 미영아. 고마운 건 내가 더 그렇지. 두 사람의 관계는 누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저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준서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할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우리 준서. 집에 가서 먹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고 두 사람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빵빵. 급하게 울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준서야. 영숙은 본능적으로 준서를 밀어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숙과 준서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아아앙. 준서의 울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괜찮아? 영숙은 넘어지며 손목을 심하게 다쳤지만 준서부터 살폈습니다. 준서는 다리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파. 다리 아파.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영숙의 절규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미영에게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네,
어머님이요? 지금 어디 병원이라고요? 미영은 급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미영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준서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준서야, 괜찮아. 어디 아파? 엄마, 다리 아파. 너무 아파.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엄마예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복합 골절이에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준서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미영은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영숙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목이 삐었고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준서를 제대로 못 지켰어.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준서가 더 크게 다쳤을 거예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도 많이 다치셨잖아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준서만 괜찮으면 돼. 두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 무사하기를. 3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중요해요. 최소 6개월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서는 깁스를 한 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준서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 다리 아파. 괜찮아, 준서야. 금방 나을 거야. 미영은 준서를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서 괜찮아? 응, 수술은 잘 끝났어. 근데 6개월 재활해야 한대. 그래도 다행이다. 어머니는 손목 삐고 타박상 있으시대. 다행히 큰 건 아니고. 휴, 정말 다행이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미영은 회사를 쉬고 준서를 돌봤습니다. 영숙도 손목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준서 걱정에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미영아, 내가 준서 좀 봐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다치셨잖아요. 쉬세요. 나는 괜찮아. 손목만 좀 불편하지. 괜찮아요. 제가 돌볼게요. 미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머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야속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은 미영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3천만 원 제시했대. 어떻게 할까? 준서 치료비랑 재활비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 받자. 더 싸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응, 알았어. 합의가 이루어졌고 3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미영은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준서의 고통, 앞으로 6개월간의 재활, 평생 남을지도 모르는 흉터. 3천만 원이 결코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영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준서 많이 나아졌어? 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합의금 받았다며? 아, 네.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 그 정도면 꽤 되네. 형님, 준서 재활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3천이면 많이 남지 않겠어? 남편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도 요즘 좀 힘들어서 큰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미안하다. 근데 가족끼리 좀 나눠 쓸 수 없을까?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이건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이잖아요. 알아. 근데 가족이잖아. 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게. 어머니께서 너한테 말씀하시면 듣겠지. 형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잠깐 통화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님. 형님 내 얘기 들었어?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내가 요즘 많이 힘들대. 큰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합의금 좀 나눠줬으면 해서. 미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형님네도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님, 이건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요. 알아. 근데 3,000만 원이면 많이 남잖아. 1,000만 원씩만 나눠주자.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준서 재활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3,000이면 충분히 남을 거야. 형님네도 우리 준서 많이 걱정하셨어. 어머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가족끼리 이런 것도 나눌 수 없어? 영숙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3,000만 원이면 나눠도 충분히 남는데 왜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1,000만 원씩만 나눠주면 되잖아. 우리도 1,000, 형님네도 1,000, 우리 시댁도 1,000. 시댁이요? 응. 우리도 준서 병간호하느라 힘들었잖아. 그 정도는 받아야지. 미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아들이 다쳐서 받은 돈을 3등분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래.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미영아. 역시 우리 며느리야. 먼저 끊겠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어제 통화 고마웠어. 네. 미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언제 돈 나눠줄 수 있겠어? 어머님, 정말 그러시려고요? 응, 당연하지. 가족인데 뭐. 영숙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큰아들이 어려우면 작은아들이 돕고, 동생이 힘들면 형이 챙기는 게 가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머님, 시영님네가 우리한테 뭘 해주신 게 있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 때마다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시잖아요. 2년 전 추석 때 빌려간 500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고요. 그건.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 아들이 다쳐서 받은 돈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분들한테 왜 나눠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영아,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어머님, 가족이라고 다 똑같은 가족인가요? 저희 가족은 저희 남편이랑 저랑 준서예요. 시영님네는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미영아,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형님도 내 시영부잖아.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미영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요? 미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이기적이야. 가족끼리 1,000만 원도 못 나눠주겠다는 게 이기적이지 뭐야.
너 혹시 우리가 준서 안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같이 사고 당했어.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1,000만 원도 못 나눠줘?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럼 언제까지 줄 수 있어?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해? 빨리 줘야지. 형님네 등록금 마감이 다음 주래. 알겠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미영은 준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준서가 엄마의 눈물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준서야. 엄마 안 울어. 엄마 울고 있잖아. 엄마, 그냥 준서가 아파서 속상해서 그래. 나 괜찮아, 엄마. 준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영은 준서를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었어? 응. 뭐라고 하시던. 빨리 돈 나눠달래. 진짜로 그러시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형님이랑 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시면 우리 안 줄 순 없어? 그럼 어머니랑 형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남편도 난처했습니다. 형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줘야 할 것 같아. 뭐,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는데 어떡해. 그냥 주고 끝내자.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영은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드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천장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영님네와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시영님네는 늘 빈손으로 왔습니다. 미영아, 차례상 준비 많이 했네. 고생했어. 시영님은 상을 보며 칭찬했지만 준비는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 피아노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이나 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보태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시영님은 항상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추석, 시영님이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동생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5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남편은 미영에게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여보, 형님이 급하시대. 다음 달에 갚으신대. 알았어.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그 다음 달이 와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미영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형님께서 빌려가신 돈 말씀은 안 하세요? 아, 그거. 형님이 요즘 힘드시대. 조금만 기다려달래.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시영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 오면 당연하다는 듯 대접받기만 했습니다. 미영은 점점 시영님네가 불편해졌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영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큰애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서요. 혹시 동생네가 쓰던 학습지나 참고서 있으면 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준서 거. 준서는 아직 5살인데. 아, 그럼 나중에라도 좀 줘요. 시영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5살 손주의 물건을 어떻게 물려받는단 말인가. 게다가 돈도 안 갚으면서.
그날 이후로 미영은 시영님네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도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미영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숙에게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형제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영숙이 지금 3천만 원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준서의 돈이고, 준서의 고통의 값이고, 준서의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 시영님네나 시어머니께 나눠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영아, 형님네 등록금 마감이 이번 주래. 빨리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해? 빨리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매번 그렇게 대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전화는 점점 더 압박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영아, 너 혹시 안 줄 생각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빨리 줘. 형님네가 계속 기다리고 계셔. 알겠습니다. 남편도 압박했습니다. 여보, 그냥 줘. 이렇게 계속 끌면 관계만 나빠져. 여보는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적. 우리 아들 재활비는 생각 안 해? 그것도 생각하지. 근데 1,000만 원 주고 관계 유지하는 게 낫잖아. 관계 유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해. 미영과 남편 사이도 점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형님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미영은 남편조차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외로웠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영숙이 직접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미영이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뭐야? 일주일이 넘게 기다렸는데. 어머니, 저희도 준서 재활비가 걱정돼서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줘. 어머니, 너 지금 형님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빨리 보내. 내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일까지 보내래. 안 돼. 여보, 절대 안 돼. 이건 준서 돈이야. 여보, 제발. 이러다가 관계가 완전히 깨져. 이미 깨졌어.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깨진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미영이가 정말 안 된대요. 뭐?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어머니, 이건 준서 재활비라서요. 준서 재활비는 2천만 원이면 충분해. 1,000만 원 주고도 남는다고. 어머니. 좋아.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너희가 안 주면 내가 직접 받아낼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직접 받아내겠대.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두 사람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준서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영숙을 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두 사람은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한테 1,000만 원 줘. 지금 당장. 어머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 왜 안 돼? 이건 준서 돈이에요. 준서가 아파서 받은 돈이고 준서 재활비로 써야 해요. 2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니까.
1,000,000원은 형님네 주고 1,000,000원은 우리 받고 그래도 너희한테 1,000,000원 남잖아. 어머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시형님네랑 어머님이 왜 준서 돈을 받으셔야 하는지. 우리도 준서 때문에 고생했어. 나는 손목까지 다쳤고. 어머님, 그건. 그리고 형님네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돕는 게 뭐가 잘못됐어?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은 저랑 남편이랑 준서예요. 시형님네는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돈은 절대 나눠드릴 수 없어요. 미영아,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낮춰주세요. 목소리 낮춰. 내가 왜? 6년간 너희 아들 키워준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어머님, 좋아. 너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도 각오하고 나가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준서 절대 안 봐줄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6년간 쌓아온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병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한데 왜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돈 안 준대. 뭐? 진짜? 응, 완전히 거절했어. 아, 그럼 어떡해. 등록금 마감이 내일인데. 미안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나 봐. 괜찮아요, 어머니. 어떻게든 되겠죠. 전화를 끊은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6년간의 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미영도 병실로 돌아와 준서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싸웠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당장 돈 내놓으래. 내가 거절했더니 앞으로 준서 안 봐주신대. 여보, 우리 어떡해? 여보,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이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영은 죄책감과 억울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어머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준서를 보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이건 준서 돈이야. 그렇게 일부가 끝나갑니다. 미영과 영숙,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골. 과연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영숙과 미영의 관계가 끊어진 후 남편 준호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면서 준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쪽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할 말 있으면 현관에서 하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미영이도 잘못한 건 아니라며 어머니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 게 잘못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영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정말 많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준호는 1,0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형님네 등록금은 생각도 안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준호가 그건 형님 문제라고 말하자 영숙은 형님도 내 형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준서를 안 볼 거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에게 어머니가 여전히 화가 많이 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냥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뭐,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이렇게 가다간 관계가 완전히 깨질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럼 그렇게 되는 거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준호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드냐고 항변하자 미영은 편 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미영은 준서를 안으며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자신은 무력했습니다. 그때 시영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돈 이야기를 꺼냈고 준호는 미영이가 정말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시영님은 형이 이렇게 힘든데 1,000만 원도 못 빌려주냐며 화를 냈습니다. 준호가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 시영님은 가족끼리 나눠 쓰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죄송하다며 정말 못 드리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아. 너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어. 앞으로 형제 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도 형님과도 아내와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원한 준서와 함께 있던 미영이 준호를 맞았습니다. 준호는 힘들어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고 미영은 자신도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편을 드냐는 미영의 항변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 앞에서 싸워서는 안 되는데 미영은 준서를 안고 재웠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퇴원한 후 미영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쉴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재활 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씩,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8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준서가 먹는 약값, 깁스 교체 비용, 보조기구 비용까지 더하면 1,5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0만 원 중에서 이미 500만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다면 지금쯤 돈이 바닥났을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했어. 미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를 혼자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평일 내내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준서를 깨워 밥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다시 간식을 챙기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 거기에 집안일까지 더해지니 미영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준서도 힘들어했습니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고 깁스를 한 채로 생활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나 언제 나아? 곧 나을 거야. 준서야. 다리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좋아질 거야. 미영은 준서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떤 날은 준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지금 바쁘셔. 왜? 할머니 나한테 안 와? 할머니도 손목 다치셔서 쉬고 계셔. 나 할머니한테 전화할래. 준서야, 나중에 하자. 미영은 준서를 달래며 주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자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6년간 함께 보낸 시간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미영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준서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빴고 친정어머니는 멀리 계셔서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혼자였습니다. 어떤 날은 준서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6년간 함께 준서를 키우던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하지 않으시는 한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준서를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그 무렵 시영님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딸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시영님은 준호를 원망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다른 친척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네가 합의금 3천만 원을 받고도 1,000만 원도 안 나눠준다고.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데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는 빠르게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어떤 친척은 미영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고. 하지만 대부분의 친척들은 시영님 편을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영숙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영숙에게 위로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6년간 손주 키워준 걸 생각하면 1,000만 원도 못 내놓냐고. 영숙은 친척들의 위로에 더욱 억울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영님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등록금을 결국 마련하지 못했다고, 딸이 휴학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대학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 동생 때문이에요. 알아.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나 봐.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은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손녀가 대학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3천만 원을 다 쓰면서 영숙은 점점 더 미영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서가 보고 싶었습니다. 6년간 매일 보던 손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던 손주. 할매 할매 하며 따르던 그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준서가 다니던 놀이터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준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하지만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으니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영숙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와 함께 놀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던 일, 미끄럼틀에서 함께 내려오던 일, 모래놀이를 하던 일.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준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던 그림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서가 입던 옷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은 준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서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할매가 보고 싶니?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가? 영숙은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를 했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아, 요즘 준서 안 보이네? 응, 좀 바빠서. 많이 컸겠다. 보고 싶네. 그래. 영숙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준서와 싸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며느리와 싸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준서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준서 생각, 잠을 자려고 해도 준서 생각.
영숙은 외로웠습니다. 6년간 함께한 손주가 없으니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준서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곧 깁스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점점 더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 바쁘셔서 그래.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미영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준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 싫어해.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할머니가 왜 너를 싫어해? 그럼 왜 안 와? 나 다쳤는데. 할머니도 다치셔서 못 오시는 거야. 할머니 많이 아파? 응, 좀 아프셔. 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할머니한테 전화할래. 괜찮은지 물어볼래. 미영은 난처했습니다. 준서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와 싸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는 지금 쉬고 계셔. 나중에 전화하자. 싫어. 지금 할 거야. 준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서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준서가 미영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할 거야. 준서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6년간 할머니 집 번호를 외워뒀던 것입니다. 삐삐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받으실까? 그리고 받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서야? 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놀아줘.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영숙은 준서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가져온 레고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서의 웃는 얼굴. 2달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준서에게서 이 웃음을 빼앗았구나.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준서가 낮잠 시간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과 미영, 2사람만 남았습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많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지금까지 800만 원 정도 썼고 앞으로 더 들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2200만 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영숙은 자신이 너무 시영님네 생각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고,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달 동안 준서 생각만 했다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죄송하다고, 어머님 마음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니라며 며느리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준서 돈이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미영도 그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달간의 앙금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시영님네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영님이 계속 전화해서 돈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시영님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건 시영님네가 해결할 문제지 자신들이 도와줄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 그걸 나눠달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놀라며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까?
영숙은 2달 동안 혼자 많이 생각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다고,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옛날 생각만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네 가정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시영님네는 시영님네가 알아서 아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준서를 다시 봐줘도 되겠냐고. 네? 당연하죠, 어머님. 정말 용서해주는 거냐고 다시 물었고, 미영은 오히려 자신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아니라며 며느리가 옳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2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은 준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영을 바라봤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과 화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일만 시켰다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화해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3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가 오셔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계속 할머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서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손주가 최고구나. 이 행복을 돈과 바꿀 수 없구나. 미영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화해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식사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평일에 준서를 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그게 자신의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준서 없이 지낸 2달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맙다며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족이 아니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시영님네보다 준서가, 며느리가 더 소중하구나. 영숙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영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등록금은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영님이 항변했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많이 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영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섭섭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응,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어. 영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나 많이 기다렸어. 준서야, 할머니가 갈게. 곧 갈게. 진짜? 언제? 곧. 준서 다리는 괜찮아? 응.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곧 깁스 풀래. 그래? 우리 준서 장하다. 할머니. 나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 빨리 와. 응. 할매가 갈게. 전화 너머로 영숙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할머니가 준서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울어. 미영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걸까? 준서와 할머니를 떼어놓은 건 잘한 일일까? 준서는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지내는지, 손목은 괜찮은지, 밥은 잘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숙은 대답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10분 넘게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준서가 전화를 끊을 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꼭 보러 갈게. 약속해. 응,
기다릴게, 할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온대.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오실까?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합의금 이야기를 하실까? 미영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필요한가 보다. 그날 밤, 미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가 어머님한테 전화했어. 뭐? 정말? 응, 보고 싶다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 곧 오신대. 정말?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근데 준서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 응. 6년을 같이 보냈으니까. 할머니가 그리운가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어떻게 대해야 할까?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보자.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영숙이 준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영숙은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미영도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마워. 영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서야. 영숙은 준서를 와락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영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의 정이 이렇게 깊었구나.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할매도 준서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안 왔어? 나 많이 기다렸는데. 미안해, 준서야. 할매가 미안해. 영숙은 준서를 안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준서 다리는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 주에 깁스 풀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손목은요? 나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나았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매, 나랑 같이 놀아줘. 나 할매랑 놀고 싶어. 영숙은 준서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가져온 레고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서의 웃는 얼굴을 보니 2달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준서에게서 이 웃음을 빼앗았구나.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준서가 낮잠 시간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과 미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많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지금까지 800만 원 정도 썼고 앞으로 더 들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2200만 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영숙은 자신이 너무 시영님네 생각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고,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달 동안 준서 생각만 했다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죄송하다고, 어머님 마음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니라며 며느리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준서 돈이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미영도 그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달간의 앙금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시영님네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영님이 계속 전화해서 돈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시영님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그건 시영님네가 해결할 문제지 자신들이 도와줄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 그걸 나눠달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영은 놀라며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까? 영숙은 2달 동안 혼자 많이 생각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다고,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옛날 생각만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네 가정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시영님네는 시영님네가 알아서 아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준서를 다시 봐줘도 되겠냐고. 네? 당연하죠, 어머님. 정말 용서해주는 거냐고 다시 물었고, 미영은 오히려 자신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아니라며 며느리가 옳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2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은 준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영을 바라봤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과 화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일만 시켰다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화해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3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가 오셔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계속 할머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서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손주가 최고구나. 이 행복을 돈과 바꿀 수 없구나. 미영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화해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식사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평일에 준서를 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그게 자신의 행복이라고 답했습니다. 준서 없이 지낸 2달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맙다며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족이 아니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시영님네보다 준서가, 며느리가 더 소중하구나. 영숙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영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등록금은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영님이 항변했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많이 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영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섭섭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화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다시 평일마다 준서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영은 준서를 시댁에 맡기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출근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재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준서를 봐주시니 병원 동행은 어머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하거나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준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2달간 비어있던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서야, 오늘은 뭐 하고 놀까? 할머니, 나 레고 하고 싶어. 그래, 우리 준서, 레고 하자. 2 사람은 거실에 앉아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준서의 깁스는 지난주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약해서 오래 걷거나 뛰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준서를 병원에 데려가 재활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치료사가 준서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운동을 시켰습니다. 준서는 아프다며 울먹이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준서야, 조금만 참아. 이거 하면 다리 완전히 좋아져. 응, 할머니. 나 참을게. 치료가 끝나면 영숙은 준서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우리 준서 오늘도 잘했어. 할머니가 상으로 아이스크림 사줄게. 고마워, 할머니. 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영숙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미영도 어머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님께서 준서를 데려다 주실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손주 보는 게 행복한데,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 텐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준서만 건강하게 크면 돼.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준서 재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1,000만 원 정도 썼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더 치료받아야 하니 1,500만 원은 더 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000만 원 정도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죄송하다며 어머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준서 치료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며느리가 옳았다고, 자신이 몰랐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준서 엄마야. 내가 준서를 지켜야지.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마음을 바꾸셨구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준서도 할머니와 다시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와 놀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할머니와 산책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가는 거 좋아. 그래? 할머니가 잘해주시지? 응, 할머니 최고야. 미영은 준서의 환한 미소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역시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영님네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철없었다고, 동생네 돈을 달라고 한 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사과하다니. 큰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딸 등록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을 나눠달라는 건 잘못된 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영이 거절한 게 당연하다고, 오히려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큰아들도 변했구나. 아들아, 고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큰아들은 동생한테도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러라고, 동생도 기다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모두가 성장했구나. 며칠 후, 큰아들 내외가 준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건 아닐까. 하지만 큰아들의 첫 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미영아, 형님이 미안하다. 미영은 놀라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을 나눠달라고 한 게 정말 잘못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급하다고, 동생네 사정은 생각 안 하고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거절한 게 당연했어.
미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영님이 이렇게 사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도 형님네 사정이 어려운 건 알아요. 아니야.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너희한테 손 벌린 게 부끄러워.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영수도 미영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철없었다고 준서 빨리 나으라고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준호도 형님과 화해했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고맙다, 동생아. 내가 형 자격이 없었어.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다시 잘 지내요.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석 달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두 아들 가족을 모두 불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도 깁스를 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모두 잘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서로 선을 지켜야 하는 거였어. 모두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배웠어. 큰아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야.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 영숙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옳았어. 준서를 지킨 거. 엄마로서 당연한 거였어.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아, 너도 내 가정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 다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지. 큰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서로 존중하면서. 네, 어머니.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는 사촌 누나와 놀았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가족이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재활치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운동하고 관리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준서가 건강을 되찾는구나. 합의금 3천만 원 중에서 재활비로 총 1,400만 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 말씀대로 1,000만 원을 나눠줬다면 지금쯤 돈이 부족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을 것입니다. 미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미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궁금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미영을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어머님,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영숙은 지난 석 달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준서가 다쳐서 받은 돈인데 그걸 나눠달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라 형제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미영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고마워, 미영아. 내가 이렇게 이해해주니까.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경계가 있다는 것, 각자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좋은 엄마야. 준서를 끝까지 지켜낸 거. 어머님, 나도 할머니로서 준서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준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어.
어머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반성해야 해.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화해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화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와 용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게 되었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준서도 부쩍 컸습니다. 5살이었던 준서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더 의젓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갈등을 어렴풋이 느꼈던 준서는 두 사람이 화해한 후 더욱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리 안 아파. 정말, 우리 준서 다 나았구나. 응, 이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 그래, 준서야. 이제 유치원도 다시 갈 수 있겠다. 준서는 사고로 석 달간 유치원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등원 날, 영숙과 미영이 함께 준서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준서는 친구들을 만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준서야,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나 다리 다쳤었어. 근데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다. 이제 같이 놀 수 있겠네. 응. 준서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영숙과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준서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준서를 지켜낸 동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리도 멀쩡했고 뛰어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영과 영숙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가족 간 갈등, 관계 단절, 그리고 화해.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모두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족의 경계를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각자의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용기를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게 쉽지 않았지만 준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균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어려웠지만 결국 두 사람이 스스로 화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반성했습니다. 가족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했고, 그래서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영숙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했습니다. 영숙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작은아들 준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철없었죠.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다 잘 극복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특히 미영아. 영숙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준서 잘 지켜줬어. 고마워.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아니야. 내가 그때 단호하지 않았으면 준서 치료 제대로 못 받았을 거야.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나도 배웠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각자의 가정이 먼저라는 것. 모두가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준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준서.
영숙은 준서를 안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손주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낸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끄며 영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로 존중하며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의 일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번 일로 나도 우리 가족도 모두 성장했다.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미영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엔 어머님과 싸워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 안다.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역할이다. 어머님도 이제 이해해 주신다.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 감사한 일이다. 준호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이겨내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서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다시 사이 좋아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